8월 10일 생생주식입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요, 한국 증시는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하나는 미국 증시의 동향이고요. 또 하나는 세법 개정안 수정안이 어떤 강도로 제시되는가 이를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위든 아래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여기에서는 회복을 해주되 이후에는 박스권 행보 등락 또는 박스권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성격이 지난주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세법 개정안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기준안을 50억 원,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가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는 지수의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제시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긍정 중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긍정은 긍정이 돼 완벽한 긍정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으로 제시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할 경우에는 이거는 부정적인 증시의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떤 수정안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거기에 따른 증시의 반응을 우리가 확인해 가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이제 반등을 했어요. 금요일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 보면은 애플 같은 종목이 4%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지수의 반등을 견인을 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미국 제조 설비에다가 추가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4%대 추가 상승세를 보여나갔습니다. 자, 여기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 테슬라 등이 각각 상승하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월요일 한국 증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미국 증시의 금요일 반등은 월요일 한국 증시의 상승 출발 뭐 이런 모습을 이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증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위로 이렇게 막 팍팍 치고 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팍팍 치고 가는 건 아니니까 추가적인 뭐 확인 이런 부분을 좀 경제 지표나 물가 지표 등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고자 할 거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세법 개정안 수정안 아직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 수정안인지 제시된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확인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반등을 시도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어떤 뭐 강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라고 놓고 볼 때 이번 주 일단 한국 증시는 반등을 시도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위로 좀 제한성을 가진 여전히 박스권에서 어떤 등락을 보여나갈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일단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봉상으로 코스피 주봉을 놓고 보면요, 지지난주에는 5주선을 하향하는 음봉이 나왔다면 지난주에는 또 5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왔어요. 전형적인 박스권 등락의 성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이번 주 5주선, 그러니까 5주선이 얼마에 위치하고 있냐면 3,178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5주선을 저점상 지지로 유지해 주는 가운데 위에서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긍정적이고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주봉을 놓고 보더라도 역시 지난주 5주선 하향 음봉과 지난주 5주선 회복 양봉이거든요. 역시 전형적인 박스권 등락의 형태이기 때문에 5주선이 위치한 803포인트 여기를 이번 주 저점상 지지로 유지하면서 위에서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로의 어떤 시도가 있더라도 일단 위보다는 일단 이번 주 아래로의 각각의 5주 이평선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면서 움직여주는 게 아무래도 후속 흐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관점을 갖고 체크를 해 나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에 있어 가지고는요, 지금 지수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역사적 신고점을 궁극적으로는 경신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요 폭락 이후에 3200포인트를 회복을 해줬잖아요. 어쨌든 이 모습은 뭐냐면 여전히 코스피 지수는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해 나가겠구나 라는 부분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포인트, 850포인트.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 60월 이평선이 위치한 부분 쪽이죠. 850포인트 전후로의 어떤 상승의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코스피는 역사적 신고점 경신, 코스닥은 850포인트 전후로의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 요것만 이제 우리가 갖고 계속 체크를 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에 있어 갖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박스권 등락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그래도 좀 올라갔죠. 위로 올라갔는데, 일단 23조 원 규모의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계약에 이어가지고 애플과의 어떤 계약까지 성사가 되면서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지 않고 위로의 어떤 반등을 시도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러한 두 가지 재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히려 펑펑펑 치면서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의 중요한 키포인트, 중요한 진짜 키포인트는 HBM4다. HBM4가 퀄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엔비디아 등으로의 공급에 성공을 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나타나야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게임이 끝난다. 게임이 끝난다라는 건 위로 실질적인 어떤 전환 저항점들을 뚫으면서 추가적으로 막 8만 원대 막 이런 쪽으로 계속 진입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다는 걸 아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요 저점을 하향하게 되면 60일 이평선에 수렴을 거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재복에서도 이때는 20일 이평선 돌파창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결국 60일 이평선 수렴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아직 주가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상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어디에서 반전을 위한 실질적인 저점을 만들 거냐라는 거는 1차 61선 또는 60일 이평선 아래에서 우리가 확인을 아직은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일 이평선 깨고 내려간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60일 이평선 아래에서도 어디에서 저점을 실질적으로 잡아주는가가 중요합니다. 60일 이평선을 지지하든 아니면 아래에서 하든,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새로운 반전의 어떤 계기를 만드는가를 보셔야 돼요. 끝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섹터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종전 또는 휴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푸틴하고 8월 15일에 알래스카에서 만난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했다라는 이유로 인도에다가 추가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푸틴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도 고집이 세고 온고집이긴 하지만은 트럼프의 이와 같은 압박에 대해서 결국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세 부과하면서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푸틴도 결국은 이러한 트럼프 압박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8월 15일 둘이 만날 경우에 여기에서 어떤 우크라이나전 휴전 내지 종전과 관련된 안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쪽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 이쪽에서 뭐 진성티시나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대북 경협주입니다. 대북 경협주인데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주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의 발언은요, 북한의 비핵화 목표의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경우에는 핵 군축이나 군사적 충돌 위험 관리 등과 관련된 다른 목적의 대화에는 나설 수 있다라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를 이제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한 아울러서 한국의 신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의미 있는 조치 그리고 대북 관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또 평가를 했어요. 실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요, 트럼프를 만족시킬 아이디어를 낼 것이다. 북한판 마스카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북 남북 이 긴장 완화 또는 협력 어떤 다시 만나고자 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대북 경협주는 우리가 여전히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좋은 사람들 같은 이러한 개성공단 관련주는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재가동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갖고 주가가 미리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대북 경협주 이런 쪽도 관심을 갖고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다 보니까 매매 자체를요 올라갈 때 추격해 갖고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그 주식장인 분들 또 멤버십 분들하고 매매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요. 이런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 보세요. 삼성전기 같은 종목을 보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기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보유를 했고요. 보유를 했고 아울러서 삼성전기 물량 없는 분도 이렇게 7월 22일 이런 자리에서 아래로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이런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만, 그죠? 이런 자리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만 이렇게 올라갈 때 좀 수월하게 매매로 대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올라갈 때 추격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이제 삼성전자 영향권에서 이제 삼성 관련주를 중심으로 지난주 좀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뭐 KC텍 같은 종목 우리가 8월 7일 날 이제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 공략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갈 때 추격보다는 미리 맥점에서 이렇게 좀 공략을 그나마 그래도 좀 해줘야 이런 금요일 같은 상승이 나올 때는 좀 편안하게 수익을 좀 즐길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역시도요 어떤 올라가는 걸 너무 지나치게 추격한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일단 조정을 거친 종목이나 어떤 맥점에 있는 종목을 좀 선침해식으로 좀 들어가거나 선제적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좀 할 수 있어야만 지금 같은 지수 박스권 등락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